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캐나다 구매력 4년 만에 큰 폭 개선. 구매력, 그러니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지금 4년 만에 지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4년 전에 팬데믹 시작 전이죠. 그러다 팬데믹 때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구매력, 그러니까 어폴더빌리티가 계속 떨어지고 지금 집값이 막 전국적으로 20%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구매력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게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굉장히 주요한 어떤 증거 자료가 됐었었는데 이게 4년 만에 큰 폭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소득 대비 모기지 납부금 두 분기 연속 하락. 그러니까 모기지는 똑같이 내더라도 자기 소득이 올라가면 전체 비율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모기지 납부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매력이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수요 구매자 시장에 진입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자 매매가 다시 살아날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쿠버 토론토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매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는 혼자 집을 사기는 쉽지는 않고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한국에서 뭐 돈을 뭐 갖고 와서 누군가 또 도와주는 그런 게 있지 않는 한 좀 사실상 매매는 좀 쉽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캐나다 국립은행 NBC에서 나온 건데요. 자,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할 때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 대비 모기지 월 납부금은 지난 4분기에 이미 4분기에 2.2%가 떨어졌네요. 이제 두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15분기 지난 15분기 중 그 4개월치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이네요. 가장 좋은 수치를 보였다. 10개 주요 도시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향상이 됐고요. 캐나다 중간 가격이 3분기 연속 7.3%를 좀 하락했기 때문에 주택 구입력은 상승했다. 이거는 한 세대만에 경험하는 최대 규모의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그래서 주택 구매력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5년 기준 모기지 금리는 자, 14베이시스 포인트 0.14%죠. 감소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베리어블이 아니고 그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5% 초반까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어쨌든 막 뭐 어쨌든 5.5% 뭐 6% 가까이 올라갔고 베리어블 6%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 초반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 2년 정도 고정으로 간 다음에 2년 뒤에는 다시 또 금리가 더 떨어지면 그때는 또 변동금리로 갈아탄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중위가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중위가도 소득이 1.3%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값이 떨어졌고 모기지 금리도 조금 이제 안정화가 됐고 결국은 이제 1.3%긴 한데 이거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오른 사람들은 사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저번에 보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뭐 14%씩 3년 올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뭐 2년 만에 20%막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좀 올라도 집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토론토와 밴쿠버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토론토는 82.8%, 밴쿠버가 훨씬 높아요. 94.9%. 밴쿠버가 집 사기가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전히 이런 탑2 도시는 집을 사기가 여전히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 사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혼자 첫 번째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집 스타일은 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콘도를 사고 타운홈을 사고 하우스로 간다는 어떤 이런 테크트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밴쿠버는 말고 뭐 좀 더 외곽 쪽으로 뭐 서리 랭리 쪽 먼저 샀다가 차츰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운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평균 $50,000 넘는 금액을 73개월 동안 모아야 된다. 73개월간 얼굴을 모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40개월이었다고 합니다. 40.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자, 앞으로는 2분기에는 금리 쪽이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택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고려할 때 주택 구입 여력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여전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요즘 지금 문제가 고용 시장이 너무나 완강하고 그죠?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물가는 좀 하락 방향이긴 한데 하락세긴 한데 여전히 뭐 그 가스앤 오일 가격이나 여전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올 하반기까지는 될지 안 될지는 여전히 좀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이게 며칠 전 기사인데요. 메트로 밴쿠버 그 홈 프라이스가 growing faster 더 빨리 올라가고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BC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했고 그리고 밴쿠버 부동산 협회에 있는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사실상 뭐 예상하기를 2%, 3% 올라갈 수 있다. RBC에서 예측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이미 넘어섰고 자 1월 달에는 오직 몇 명만 아주 소수인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 뭐 그래서 그 예측은 한 2% 정도 올해 올라갈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메트로 밴쿠버 같은 경우는 이미 6%의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만. 그래서 뭐 여러 기관 몇몇 기관들은 2%에 3% 정도 얘기를 했는데 6%면 벌써 지금 거의 2배, 3배 지금 오른 상태예요. 그죠? 6%가 너무 놀라운 게 이게 뭐 정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물건이 아니고 전체 가격 특히 밴쿠버 지역 메트로 밴쿠버니까 뭐 10억, 20억 달이 잔이해서 6% 올랐다 그러면 좀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 지금 이미 상승을 했다. 빠르게 올라갔다. 그 이유는 결국은 집값 떨어졌고 뭐 금리도 안정되고 그리고 가계들의 소득이 지금 여기 1.3%지만 평균이니까 가계들의 소득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문제는 여기서 또 이제 이민자들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집값이 또 이 굉장히 큰 충격의 어떤 경제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집값 떨어지기도 쉽지 않겠다. 밴쿠버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뭐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혜롭게 생각을 하시고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살펴본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